오징어 게임 2에서 성기훈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심리적 외상을 받고 불안정한 상태로 표현됩니다. 모텔 생활은 집보다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공간이므로 그의 혼란을 잘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 2에 나온 모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숙박업소와 상업의 발달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지역과 지역 간 대규모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예전부터 항상 숙박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중세시대, 도시와 교역이 발달하는 고중세 이전에는 숙박업소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로 여행객들과 순례자들은 일반 가정집에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하룻밤 정도 묵는 게 일반적이었고, 순례자들은 이 외에도 도시의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호스피탈레라는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물론 마을이나 도시에 숙박업소가 있긴 했습니다. 주로 주점을 운영하며 숙박을 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술을 취급하는 에일하우스, 비어하우스, 와인하우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곳들은 작은 방에 침대를 두어 잠자리를 제공하였으나 주 기능은 술과 음식을 팔며 유흥을 즐기는 장소였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국가의 형태가 도시의 국가에서 영역국가로 그리고 제국으로 커지면서 도시와 도시 간 거래가 활발해지며 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집이 숙박 기능을 겸하게 된 타버나가 출현했습니다. 유럽 대륙이나 독립 이후 미국에서 주로 보이는 이 형태는 1층 술집에 2층 숙박업소를 두어 활발하게 운영되었는데, 상거래나 중개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신용거래까지도 맡았었습니다. 엘더스크롤5에 나오는 여관의 모습이 주로 이 형태죠. 큰 도시에 있던 호스피탈레와는 다르게 타버나는 마을마다 하나씩은 있던 가게였습니다. 초창기 숙박업소의 시초는 타버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숙박업소의 시작은 도시와 도시 간 상거래로 인해 파생되었듯 미국에서의 모텔은 도시와 도시 중간에 있는 숙소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도시와 도시로 가려면 며칠이 걸리는데 자동차로 3일 밤낮 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 중간에 휴게소 같은 숙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그래서 차량 여행자용 숙소, 모타리스츠 호텔, 즉 모텔이 된 거죠. 한국에서의 모텔이 보편화된 건 채 5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고 1980년대 후반부터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승용차 보급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며 주차를 할 수 있는 숙박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거 미국에 있는 모텔이라는 걸 한국에 들여오면 아주 대박이 나겠는데? 이렇게 미국의 모텔의 문화가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여건이 다르듯 모텔의 특성 또한 달랐습니다. 미국의 모텔은 장거리 여행 중에 주차를 하고 쉬어갈 저렴한 숙박시설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하루면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땅의 크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 좋은 곳에 입지하여 주차까지 가능하고 놀거리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변모하였습니다. 숙박과 주차를 제공하던 모텔이 점점 변화하여 현재는 숙박시설의 개념을 넘어 고스펙 컴퓨터와 평소에 집에서 볼 수 없던 월풀 욕조, 그리고 파티용 시설 등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만큼이나 대실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모텔마다 다르겠지만 전체 수익 비율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일반 식당들처럼 객단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회전율도 중요한데요. 대실의 회전율에 따라 모텔의 수익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모텔의 숙박 가격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이며 대실의 가격은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인데, 주변에 회사가 많은 지역의 모텔이라면 2명이서 나눠내면 1만원대로 3-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으며, 이러한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트윈베드를 두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학가의 경우 동성 친구들끼리 대실하여 조별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느정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면 PC방 대신 대실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사양 컴퓨터와 빠른 인터넷을 구비해 놓는 모텔이 많은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텔도 경쟁자가 많은데, 모텔 이외에도 저렴한 호텔 또는 에어비앤비 등 여러 대체제들이 많다 보니 일반적인 모텔 영업만 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성에 무게를 두고 성적 패티시즘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테마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방이라든지 병원방, 화장실방, 지하철방, 감옥방 등 여러 취향에 맞춘 모텔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현실은 이러한데 미래의 모텔의 모습은 어떨까? 우선 키워드는 사생활과 음식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요즘 무인 키오스크에 자동으로 키가 나오는 시스템이긴 하나, 그게 보편화될 것 같기도 하고, AI 시대에 맞아 청소를 하는 사람마저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돼서 이제 방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뜩이나 옆방 작은 소리마저도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초창기 숙박업소의 모습도 1층에 음식점, 2층에 숙박이었던 것처럼 이제 방 안에 태블릿으로 이제 모텔 내부에서 음식을 주문하게 될 것이고, 대실 플러스 식사의 형태로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요즘 PC방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인해 숙박보단 대실이 더 줄을 이룰 것이고, 대실 후에 식사를 하고 약간 잠도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계속 여러 형태를 상상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의 모텔은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